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월세 사는 직장인이 배당으로 월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사람마다 환경들은 다 다를 테니까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연봉 한 3천에서 4천 정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득이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저축하시는 금액이 한 70만 원에서 많으면 150만 원 정도가 되실 거예요. 제가 적정 저축 비율도 한번 안내드린 바 있죠. 소득 대비했을 때 최소 50에서 많으면 70% 정도까지 저축하시는 거 안내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독립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2,520만 원에서 한 5,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여지셨을 겁니다. 따로 이자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립을 처음 시작하실 때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원룸 오피스텔이 가장 많이 있는 신림동 원룸 타운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보증금 1,000만 원 정도에 보통 월세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만약에 나머지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용 가능한 목돈은 1,52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의 월세라고 가정했을 때 1,520만 원 정도로 월세 50만 원, 1년으로 치면 6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수익금을 뽑아내려면 약 연간 39%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고 4,400만 원 정도로 이 수익을 뽑아내려고 하면 약 13%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그럼 우리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월세의 절반 정도를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걸 한번 가정해서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배당 투자를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종의 분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미술품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 배당금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그러면 해당 기업을 만약에 내가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연간 7에서 9%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두 번째 4,400만 원 정도를 운용한다라고 가정한 케이스를 보면 월세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배당 수익금이 아마 나오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배당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배당 주식도 주식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변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출구 전략도 반드시 세워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쉘석유라고 하는 기업을 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약 9.43% 정도를 주고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배당을 받고 나서도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배당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매매 차익도 가능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할 때 상당히 안정감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엔텍이라고 하는 폐기물 관련된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배당을 7%대로 적지 않게 주는 수준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후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당을 받고 그걸로 월세를 어느 정도 충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내가 회수해야 되는 시점에 리스크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투자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투자의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1년 뒤에 내가 무조건 회수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2년, 3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돈,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계약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스크에 조금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품 투자인데요. 미술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을 구입하고 나서 미술품 유통 플랫폼 회사한테 1차적인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또 그 작품들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병원 등에다가 2차적인 렌탈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구매자한테는 그거에 따른 렌탈료, 배당금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이 아닌 현물이다 보니 주식처럼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미술품 유통 플랫폼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술품 자체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시장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술품 유통 플랫폼 회사를 잘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7에서 9%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미술 유통 플랫폼 회사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배당금, 월 렌탈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한 500만 원 정도의 렌탈료를 매달 받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억 정도를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배당금을 그 정도로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월세 사는 직장인이 월세를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는 거 안내를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해당 기업 자체가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에 투자해야지 나중에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품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 렌탈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술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훨씬 더 적고 안전한 회사를 잘 고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배당을 보통 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충당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